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데일리 커버드콜 ETF 21일날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타이거 ETF에서 보면 이 영상을 매우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파생상품 부서에서만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끝까지 보시지 않을 거면 시작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그냥 카페에다가 제가 텍스트로 글을 남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왜 인기가 이렇게 많았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스킴을 잠깐 설명드리면, 슈드라는 ETF가 대박을 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미국 시장도 사실 뭐 좋았지만 배당 투자라는 것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해보자 라는 그런 붐이 일었고, 주가도 10%나 올랐는데 배당 수익률이 3.57%나 나온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고, 더 큰 문제는 배당이 매년 성장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10년 전에 배당이 0.4달러고요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10년 내내 올랐고 지금은 1달러 가까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과 성장 그리고 주가 차이까지 동시에 누리는 것이 바로 ETF, 슈드 ETF의 특징이죠. 근데 보시면 아무리 그래도 3%대 배당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단 그 도파민이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단 작죠. 저도 슈드에 몰빵하고 있지만 실제로 배당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살린 것이 타이거 미국 배당 커버드콜 시리즈의 핵심인 거죠. 자, 배당이 3%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막권을 파는 전략으로서 배당을 극대화시켜서 그동안의 ETF 타미당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7% 배당 그리고 10% 배당, 이번에 나온 거 12% 배당인 건데, 막권을 파는 것이 바로 이 콜옵션의 프리미엄을 따먹는 거예요. 콜옵션 매수자는 기본적으로 도박꾼입니다.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막권의 비용을 주고 이 말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고요. 이 막권을 파는 것이 노란색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막권의 베팅에 대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옵션은 계약 대 계약입니다. 사람들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에 이 말이 안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이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이 수익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옵션의 매도자고요. 이 막권 매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커버드콜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말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당률이 낮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콜옵션 매도다. 이거 둘이 합친 것이 바로 커버드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나온 상품이 이런 도파민들이 극대화된 상품입니다. 자, 저는 증권사에서 오래 일했고요. 제도권 포트에서 데일리 커버드콜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도서 책에서 3권이나 썼지만 데일리 커버드콜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방송할 때는 데일리 커버드콜을 몇 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위험성을 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적당한 밸런스를 잡는 게 어려워요. 옵션이라는 것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파생상품 시장에서 똑똑하신 분, 알고 계신다는 분, 몇 천억씩 버셨던 분들이 한 번에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이 옵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품이 진짜 위험한 건데, 제로데이 옵션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로데이가 옵션이 사실 지금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 도박장에 출입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포장이 된 겁니다. 매일 도박장에 출입하겠습니다 이꼴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제로데이 옵션이라는 것은 만기가 하루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홀짝 게임입니다. 매일 홀짝 게임을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올라가면 돈을 벌고요, 떨어지면 돈을 잃는 겁니다. 매일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타미당 1호, 타미당 2호, 그리고 이게 타미당 3호 가칭인데요. 자, 한도는 분배는 가장 높고, 그리고 옵션에 참여하는 비중 가장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좋은 수익률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신상품이니까 좋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왜 그동안 안 나왔냐 보면은 이제 의문점이 이제 하나씩 생기는 거죠. 자, 보세요. 일단은 배당 수익률이 제일 좋으면은 뭔가 하나 부족해야 되는데 다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옵션의 매도 비중은 더 낮겠는데, 이게 매도 비중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타미당 1호는 옵션의 매도 비중이 24%고요. 얘는 40%고요. 얘는 10%입니다. 15%라고 하지만 일단은 24% 이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옵션의 매도 노출이 가장 많은 것이 위험하다며, 가장 많은 것이 위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에부터 의심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큰 틀에서 보면 주식의 60% 이상 타미당 2호와 많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타미당 2호가 주력 포트고 가장 저는 안전하다라고 보거든요. 연비당 10% 목표고 콜옵션의 매도가 40% 이하인데 10%입니다. 자, 3위당 3호 같이 연배당 12%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90%나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좋아 보이네. 콜옵션 매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2%를 주느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슈드에 대한 ETF의 기본 구성 종목은요. 슈드 ETF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이자나 블랙락, 에브비 기본적으로 안전한 배당주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일단 포커스입니다. 하나씩 기억을 해보세요. 시나리오,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것을 좋아해서 중간에 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주식도 90%가 들어갔고요. 최대한으로 상승을 먹겠다라고 써놨고 배당을 12%나 주는데 옵션이 비중이 가장 낮은 상품인데 이런 게 진짜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자, 기본 타미당은 주식에 100% 들어갑니다. 타미당 1호, 2호, 3호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월만기입니다. 데일리 만기예요. 아, 느낌이 벌써 쎄한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데일리 만기는 도박장에 하루에 한 번씩 출입하겠다. 월만기는 한 달에 한 번만 출입하겠다. 대신 돈을 잃으면 월급으로 다시 메꿀 수가 있습니다만 다 잃으면 메꿀 수가 없는 게 일단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은 90% 승리합니다. 옵션의 매도는요. 앞서 보셨지만 말이 비실비실한 게 들어올 확률은 되게 낮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이 들어오면 대박인 건데 콜옵션 매수자, 대박을 꿈꾸고 하는 사람들의 돈을 빼먹는 게 우리의 콜옵션 매도자들인데 한 번에 그렇게 수익률이 대박 터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 옵션 세계인 겁니다. 자, 10%니까 매일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옵션에 대해서 이해가 슈카님도 옵션 그 니니한테 설명하다가 야이 하시는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파트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1,000원을 주고 이 아파트를 계약을 합니다. 우리 매도자는 이제 분양권을 파는 사람들은 1,000원을 받죠.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한 달 뒤에 이런 시점에서 집이 쪼그라들었어요. 부동산 시장에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안 하겠죠. 이게 프리미엄이고요. 이는 이제 프리미엄을 얻는 것이 이제 매도자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요 취지가 바로 콜옵션 매도 전략인 거죠.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콜옵션의 권리, 계약금을 준 건데 한 달 뒤에 계약 시점에 아파트가 쪼그라들면은 이 계약금만 포기하면은 나는 집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큰 스킴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주식을 매수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한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3%짜리 슈드에다가 추가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리미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10%, 12%의 배당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락장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락장을. 그렇죠.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락장에서 분양 계약금을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빠지면요, 이제 포기하고 계약을 안 하죠. 그게 바로 프리미엄이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주식을 매수합니다. 기본적으로 슈드를 들고 있잖아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자기가 지은 집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고 적당히 빠져야 됩니다. 계약금을 포기할 만큼만 빠져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하락장 추세에서는 죄송합니다. 하락장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가 아니라 약간 혼란스러울 때 이때가 이제 비싼 거죠. 이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아니면 올라갈 것 같으면은 계약금이 비싸지는 거고 프리미엄이 비싸지는 거죠. 근데 시장 자체가 죽었다. 이게 만약에 분양권 가격이 조용할 때 아예 시장이 그냥 죽어버렸어. 그냥 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자, 타미당 3호의 변동성이 미친 듯이 죽어버려서 시장이 아예 죽어버렸을 때는 1,000원이 아니라 거래가 끊기고 아예 그냥 집도 안 팔려. 그렇게 되면은 자, 얘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개념인데요. 자, 그러면서도 배당을 12%를 줘야 돼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슈드는요, 주가가 막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배당을 위주로 하고 배당을 성장하는 종목인데 이런 시장이 올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근데 이 변동성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 피가 비싸져서 프리미엄을 12%로 안정적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자체가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고배당 목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2%를 주려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자가 배당을 줘야 됩니다. 내 돈에서 내 슈드를 팔고 배당을 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문제는 따로 또 있어요. 자, 커버드 콜을 왜 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었던 상승이 제한되고 하방이 방어된다라는 겁니다. 자, 3호가 왜 나왔냐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자, 왜 나왔냐? 커버드 콜은 핵심입니다. 커버드 콜은요, 전문가들이 쓰는 전략이에요. 자, 왜냐면은 자, 수익이 제한되긴 합니다. 근데 원래 방어적 풋, 커버드 콜이라는 용어를 한글식으로 바꾸면 방어적 풋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어가 목적이에요. 커버드 콜이. 이게 목적입니다.
자, 상승은 제한되는데요. 왜 그러냐 보세요. 주식이 빨간색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프라이스고요. 얘는 수익률입니다. 리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바로 주식인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노란색이고요. 옵션 매도자는 이렇게 거꾸로지는 게 옵션 매도자입니다. 우리죠. 우리 분양권 판 사람. 이게 프리미엄이고요. 주가가 일정 수준 올라야 됩니다. 자, 80원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 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요거를 이제 10원을 받고 우리는 팔아요. 그러니까 20원이니까 뭐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죠. 주가가 빠져도 10원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원에 대한 방어는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던 빠지던 10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방어적 풋 전략인 겁니다. 10원은 무조건 얻죠. 근데 주가가 만약에 내가 80원에 들고 있는데 하나씩 이해해 보세요. 120원으로 올랐다. 그럼 나는 80원에서 120원 올랐으니까 주가가 40원 오른 거죠. 자, 근데 나는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아까 도박꾼들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120원까지 올랐으니까 나는 100원에 팔아야 돼요. 120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100원에 팔아야 됩니다. 얼마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20원 손해보는 거죠. 120원인데 주가가 120원인데 100원에 팔아야 되니까 20원을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탈로 난 20원 이익이거든요. 주식에 40원, 옵션 매도해서 20원 손해봤으니까 20원 이익입니다. 주가가 대박이 났어. 200원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면 주식은 이제 120원이 오른 겁니다. 80원에 내 주식이 가지고 있는데 200원까지 오른 120원이 올랐죠. 근데 나는 100원에 팔아야 되는 권리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20원이죠. 5만원, 100만원, 1000만원 되더라도 나는 20원이 수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옵션의 상승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상승이 제한되는 구조가 바로 콜옵션의 이 커버드 콜의 가장 큰 단점인 거죠. 대신에 하방이 10원이 무조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해지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옵션의 상방이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주식이 미친듯이 폭락하면 다 아픈 거는 맞아요. 근데 자, 배경입니다. 왜 타미당 3호가 나왔냐는, 근데 우리 다우존스나 S&P나 마찬가지로 24년 1년 내내 상승했단 말이죠. 우리가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24년에 많은데 1년 내내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옵션의 상방을 제한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 커버드콜 하는 놈들은 초보 저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커버드콜 얘기하면서 정말 짜증나서 나중에 답변도 안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런 매도자 입장에서는 헛똑똑이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원래 옵션의 커버드콜은 이런 상품인 건데 주식을 상승만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커버드콜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고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사 입장에서는 타미당 일단 대박이 났잖아요. 이렇게 커버드콜에 있는데 옵션의 성격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운영사들 입장에서 보니까 타미당을 또 만들고 싶어요. 타미당은 대박 났거든요. 왜냐하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것도 슈드인데 슈드 말고 배당주들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슈드인 거죠. 그래서 슈드는 또 만들고 싶은데 또 보면 이제 에이스, 솔, 라이즈 ETF 이런 상품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고 있고 슈드는 이미 대박이 났습니다. 슈드에 미쳐 있어요. 근데 슈드 2는 만들 수 없잖아요. 슈드가 이미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타미당 이제 기본 슈드가 시총이 2조입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타미당이 앞서고 있어요. 타미당 커버드콜 2호는 시총이 9천억입니다. 적지 않아요. 자, 근데 보수를 보면 0.01입니다. 보수를 보면 0.4예요. 4배 차이죠.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운영사 입장에서 보면은 와, 수수료 측면에서는 시총이 지금 절반이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4배입니다.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진짜 비싼 거거든요, 사실. 근데 배당을 10%를 주니까 지금 10.5 정도 되는데 배당을 엄청 주니까 이게 수수료에 대해서 둔감하네. 0.01은 진짜 싸잖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0.4는 죄송 40배네요. 40배네. 야, 그러네. 맞죠? 둔감하네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야? 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배당을 많이 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배당을 시총은 작은데 운영사 입장에서는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그래서 운영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고배당으로 가야지. 왜냐면 지금 수익률로 보면은 이제 2호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거. 왜냐면은 자, 타미당 1, 2, 3호라는 커버드콜을 만들어야지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타미당 1호가 이제 기본 타미당이고 타미당 2호가 죄송합니다. 기본 타미당 있고 1호가 3%짜리, 2호가 7%짜리. 얘가 이제 새로 나온 건데 1호는 아시다시피 지금 옵션 배도 비중이 작아요. 근데 보면은 그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됩니다. 얘가 아까 2조였잖아요. 얘가 2조였고 얘가 9천억이거든요. 근데 얘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배당 수익률이죠. 7%밖에 안 나오니까 시총이 700억입니다. 뭐 1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7%는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안전하게, 제 생각에는 한 5%로 안전하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사람들이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도파민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2%로 나온 거죠. 그래서 고배당으로 가야 되는데 위클리로 할까 데일리로 할까, 근데 주식에 90%는 넣어야지 이제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이제 개미들도 완전 바보는 아니니까 기술지수를 많이 추종해야 주가가 상승할 때 먹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귀여운 바보들처럼.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로 가야 이제 프리미엄을 맞추는 겁니다. 주식을 90% 하려면요 옵션을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데일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미국 배당 타이거 시리즈에서 이제 이렇게 90%까지 참여 가능하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다 좋다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제 댓글에도 다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타미당 2호와 기본 타미당보다 수익률이 좀 더 좋아야 되는 건데, 장기 투자가 이제 손해가 아니라 이제 보험을 둔 것이 커버드 콜의 큰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출생의 비밀은 타이거의 야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1년 동안 상승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슈드가 주식이 많으면 좋다라는 것을 이제 그냥 한 편만 보는 건데, 슈드2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배당을 좀 더 좋은 거를 줘야 되니까,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타미당 3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스킴을 설계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연간 단가가 1% 마이너스 7%인데 얘가 시장에 빠질 때는 커버드 콜이 더 좋습니다. 커버드 콜이 아닌 일반 타미당이고요. 얘는 커버드 콜 2호거든요. 더 좋아요. 이렇게 시장에 빠질 때는 오히려 커버드 콜이 좋다라는 것이 기본 큰 스킴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지네. 다시 한번 정리. 커버드 콜은 주식을 보유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올라가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색, 주식을 보유하면 회색으로 올라가는데 커버드 콜을 보유하면 상승폭이 제한되고 하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전략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매일 전장에 뛰어들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옵션은 10%밖에 비중이 안 되는데 2%더 얻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장에 매일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커버드 콜은 기본적으로 스킴 자체가 방어력이 있는 상품이에요. 물론 10%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좋다는 의견은 맞는데 하락 시에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주 위주거든요. 시장이 하락하고 나면은 어쨌든 다시 치고 올라오려면은 좀 주가에 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올라와. 이렇게 하락하면, 이거 커버드 콜 라이즈 위클리거든요. 코스피에 힘이 없으니까 한번 폭락하고 나니까 못 올라와요. 이게 안 돼. 이게 바로 이제 배당주의 약점인데, 한번 폭락하면은 이제 이렇게 못 올라온다라는 것이 큰 틀의 약점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은요, 멈춰놓고 한번 보세요. 이제 정리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로데이 옵션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로데이 옵션만 설명드립니다. 원래 이것만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좀 일이 커진 거예요. 자, 파생상품 시장은 상대방이 있는 계약 간의 거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 콜옵션 경우에 요렇게 나는 이 프리미엄만 주고 이 대박을 꿈꾸는 요거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은 요만큼 프리미엄만 받고 손에 대해서 무한대로 보증하는 형태로 요 프리미엄만 드실래요? 라고 선택하면은 아마 99.99%는 이 대박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프리미엄만 손해를 보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은 대박이 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옵션의 매수만 선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이 매도자를 찾아요. 보증을 무한대로 해주지만 안전하게 요거 먹을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CME 거래소에서도 말려요. 옵션은 되게 위험하고 결과적으로는 홀짝 게임을 보증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자, 풋옵션 예시를 볼게요. 자, 폭락을 기대하고 대부분은 사람들이 풋옵션 시장에 뛰어듭니다. 콜옵션 시장은요, 대박이 이렇게 나진 않잖아요. 근데 풋옵션은 9.11 터지면 대박, 풋옵션 뭐 몇천 배, 몇만 배가 터지는 것이 바로 이런 핵심적인 문제인 건데, 어려운 내용 빼고요. 자, 보세요. S&P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매일매일 이기면 연간으로 5.2% 정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냥 제가 큰 틀에 설명드리면, 이 풋옵션의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은 5935의 팔권리입니다. 현재 S&P 500은 5996이거든요. 5935의 팔권리를 450달러를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주고 막권을 산 거예요. 대신에 5935 밑으로 떨어지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5935와 5996의 차이는 1%입니다. 그러니까 1%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450불을 이미 냈잖아요. 450불만큼 더 떨어져야 이제 얘네들이 이익인 구간인 겁니다. 근데 주가가 아무래도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자체가 고점에서 저항받는 분위기다 보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450달러의 막권을 주고 이제 5935에다가 팔권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4999가 됐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옵션 레버리지니까 보통 5배에서 한 50배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스파이
이 S&P 500이 스파이거든요. 아시죠? 스파이인데 대부분의 표준 편차에서, 그러니까 정기 분포를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확률에서 0.7%씩만 움직이니까 1% 빠질 확률은 정말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이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큰 틀에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맨날 이기면 5%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0%에 노출되어서 이거를 10% 노출된 거 바탕으로 10% 얼마를 얻어야 되냐? 12% 수익률을 목표인데 슈드가 한 3% 받쳐주니까 한 9% 얻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얻어야 되니까 조금 더 위험할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 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90% 사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킴을 만들다 보니까 옵션에 매일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씩은 약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큰 틀에서 데일리가 왜 위험하냐면요. 자 보세요. 데일리는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한 달이면요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면은요 그냥 홀짝입니다. 뒤집어졌는데 털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달이다 그러면은 좀 많이 빠졌으면은 보통 회복도 되고 아니면은 뭐 대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되는데 이건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보장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만기 옵션의 경우는 대부분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데일리는 안 합니다. 이거는 뭐 이런 일이 자주 있겠습니까? 하시겠지만 뒤에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유리해요. 아까 보셨겠지만 표준 편차 0.7이거든요. 잘 안 움직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1.2인데요. 최근에 보면 0.7 정도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S&P가 움직인다라는 건데 옵션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매일 전투에 참여해야 되지만 블랙스완이라는 것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옵션 시장입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옵션이 매일 들어가는 거. 전투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나는 북한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의 비중에서 40% 노출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는 월만기다라는 거죠.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옵션 매도자, 우리가 커버드 콜 입장에서는 옵션 매도자거든요. 한 달 만기가 무조건 100%, 1000%, 10,000% 좋습니다. 물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놓더니까 이게 좋을 수 있어요. 하루만 잘 먹으면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한 달 만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도 비싸요. 한 달짜리는. 왜냐하면 시간 가치가 있거든요. 옵션의 만기가 한 달이냐 하루냐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 얘는 시간 가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매수자가 대박 날 확률이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시간 가치라는 게 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이거는 매도자의 것입니다. 내재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고유적인 가치인데 예를 들면 이건 거죠. 겨울을 앞두고 우리가 대량으로 히터를 팔아보려고 많이 매수를 해놨어요. 근데 겨울이 점점 끝나면 끝날수록 이 히터의 가격이 난 100만 원에 팔아야지 했는데 겨울이 끝나면 끝날수록 20만 원에도 안 팔리고 10만 원에도 안 팔리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 가치거든요. 옵션에 대한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옵션이 좀 비싼 이유가 한 달짜리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간 가치를 급격하게 소멸하는 거죠. 봄이 올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데일리 옵션은요 매일 변동성에 노출됩니다. 매일 그냥 총 들고 아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시장이 움직여도 가야 되고 떨어질 것 같아도 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제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 변동성이 커야지 12%의 옵션에 대한 12%에 대한 그 배당을 주는데 아까처럼 아파트가 거래 시장에 꾹쭉 줄어들어 버리면 거래조차 없으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3호는요. 커버드콜 하는 이유, 여러분들도 커버드콜 하는 이유는요 하방 방어력입니다. 근데 하방 방어력이 아니라 지금 이게 정확히 좀 잘 모르겠지만 하방 방어력이 잘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니까. 이럴 때는 배당준 SCHD가 만회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코스피 위클리 커버드콜처럼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우리가 S&P 데일리 옵션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타이거 미국 배당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이라고 사는 이런 상품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 기조라선이 S&P 500이고요. 이제 사람들이 슈드를 좋아하니까 똑같은 상품에서 슈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회복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를 더 안 받고요. 그냥 안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타미당 2호가 그런 스킴에서 좀 균형을 좀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당한 1호와 2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SPYG 차라리 그냥 지수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굳이 여기 두 가지 섞어서 월 초배당 월 중배당 받으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블로그 좀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방송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보시면 변동성이 완화된다라고 써있거든요. 시장이 좀 문제됐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보시면 커버드 콜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기존의 틀을 깨면서 이게 좋다라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방 시절이 있었을 때 22년에 금리 인상할 때 같은데요. 하방 있을 때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좀 덜 떨어졌다. 이 파란색이지.
그렇죠. 이게 파란색이 지금 새로 나온 3호거든요. 좀 덜 떨어졌습니다. 변동성 완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나스닥, 다우존스, 그다음에 데일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랑 주황색인데 회복을 해요. 회복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좋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사실 이거 지금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1호, 2호가 워낙 좋았잖아요. 기본 타미당도 좋았고요. 이제 이거를 깨고 3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체크해놨으니까 하방에 대한 방어력이 좀 있네 하는데 하방에 대한 방어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상승할 때 회복을 못하고 자가배당 위험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품이 없었으니까 이런 건데요. 이런 것도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TR인지 PR인지 안 써놨어요. 배당을 재투자하는 건지 뭐 배당을 빼고 가격만 보는 건지 뭐 안 써놨습니다. 되게 좀 허접하게 만들어놨는데 일단 뭐 나스닥 TR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의 고배당이니까 똑같은 상품이다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되냐라는 건데 얘네들도 지금 노리는 것이 이제 좀 약간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커버드 콜에 대한 장점을 차라리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거 저희는 오히려 5%대 상품으로 나왔으면 정말 타미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에 대한 실패 1호가 너무 실패를 했잖아요. 7% 배당이 사실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안전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총 700억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됐다 넘어가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정리 이거 하고 끝날 겁니다. 제 카페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제 말이 100%는 아니고 타이거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타미당 2호가 더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옵션이 자살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주변에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안전하겠지. 커버드 콜이니까 대체적으로 안전한 건 맞습니다만 한 번에 대응할 수 없이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자, 커버드 콜 제피는 이때 20년 1월이거든요. 20년 1월인데 시장이 막 폭락하다가 이때 급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요 작아 보이지만 이게 10% 오른 거예요. 이게 또 여기도 10% 오른 거고 하여튼 뭐 급등이었습니다. 이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데일리였다면. 왜냐하면 오르면 무너지잖아요. 빠지는 거에다 베팅해 놓은 건데 오르면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의 커버드 콜 매도 옵션인 건데 이때 발표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10%가 올랐어요. 지수가요. 그랬더니 커버드 콜 제피는 없었지만 QILD라고 나스닥 100에다가 커버드 콜을 한 미국의 오래된 ETF 13년에 상장한 건데 엄청 오래된 ETF입니다. 잘 가다가 폭락한 거죠. 올라가죠. 다행히 이거는 기술주가 나스닥 100이니까 휴드였다면 또 아까처럼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12% 배당을 준다? 끝나는 거죠. 데일리 옵션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스닥이 그나마 회복을 한 거거든요. 기술주는 계속 올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랑 카페도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 나누실수록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